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날씨가요, 가을과 겨울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추우면 집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우리 집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경우 생길까봐 우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나라 주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입주민 대표자를 뽑거나 시설 관리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에서 상담도 해주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건데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산 시화 쓰레기 매립지가 커다란 정원으로 바뀐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상록구에 있죠. 경기도가 본호동 일대 45만 제곱미터에 560억 원을 들여서 2021년까지 국내 최대 정원 에코벨트인 세계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5대륙과 한국 등 6개 지역의 식물들로 꾸민 정원과 광장, 전망대, 숲속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수도권투데이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루베가의 mambo No. 5고요. 수도권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공동주택 입주민 분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천홍빈 서기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였어요.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나선 배경이 뭡니까? 예,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번 달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어제 8월 30일 두 기구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굵직하게 나눠보면 결국 주택관리 그리고 분쟁조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먼저 주택관리 쪽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민원 상담과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 그리고 회계, 계약,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예전엔 이런 곳이 없었나요? 예전에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고요. 이제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8월 12일 법이 시행되면서 정식적인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아니 이거 좀 뭔가 서로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할 때 여길 중재해주고 좀 상담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중요해 보일 텐데, 뭐 실제로 그런 상담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상담 예를 들면 일단 장기 수용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근데 장기 수용 계획이라는 게 각 공동주택별로 그 주요 공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인데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수용 계획의 조정 시기라든지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장기 수송 계획에 필요한 금액이 장기 수송 충당금이 있습니다. 예. 이런 비용의 적립 방법이라든지 환급 절차에 대해서 상담해 드린 경우를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센터까지 발족이 됐다면 뭐 직접 현장에 나와서 뭐 방문하기도 하고 뭐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상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그 입찰이라든지 시설 관리 핵에 대한 아파트 전반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그 공사라든지 용역과 관련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교육이 있는데요.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방, 방범, 시설문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해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아파트별로 요청을 하면은 그때만 이렇게 나가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받는 건 겁니까? 아니고요. 아파트별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저희 지원센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자문이나 진단이나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 교육 서비스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뭐 전문가 뭐 진단도 해주고 뭐 구체적으로 좀 괜찮은 교육들이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방범,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부분을 지자체부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강사 풀을 구성하고 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입주자 대표라는 게 그 아파트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뭐 해임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할 때도 좀 주의해야 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교육받아야 될 게 많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입주대표 구성에 대한 윤리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입주자 대표만 받는 건 아니죠? 입주대표 구성원들이 전체 다 받습니다. 구성원들이라면 전체 다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주택 관리를 넘어서 분쟁 조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좀 역할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예, 분쟁 조정에는 실제 양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라든지 선임, 해임, 인계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필요한 그 관리비, 사용료 아니면 장충금의 징수라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분쟁도 다루게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라든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일단 분쟁 조정이 있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뭐 집에서 리모델링하고 이러면은 공사 들어가서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까지 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분쟁조정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좀 중재를 해줍니까? 아니면 뭐 법적 자문해 주는 겁니까? 예,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조사관들이 만약에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양 당사자를 불러 또 이제 심리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적 분쟁까지 막 번지게 될 조짐이 있다. 그 전까지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재판을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수요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관련된 전문가나 인력들을 좀 합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이게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주택관리공단이나 한국감정원과도 뭐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협업합니까? 예. 이번 발족된 지원센터와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위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에 주택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이 같이 협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관리공단은 진단 자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이 파견되고요. 예. 한국감정원은 입찰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에 인력이 파견돼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좀 야심차게 좀 발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담을 받고 싶거나 어떤 민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각각 좀 다릅니까, 연락처가? 예, 맞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연락처는요, 콜센터가 있습니다. 1600에 7004번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분쟁 조정 관련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가 있는데요. 예. 031에 738에 3300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리 쪽은 1600에 7004. 7004번입니다. 7004번, 7004번. 예. 그리고 분쟁 쪽은 경기도 031에 738에 3300, 3300번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업무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많은 민원과 분쟁이 있는데요. 예. 요 두 개의 발족을 계기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뭔가 좀 아파트 내에서 뭐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여러 뭐 빌라에서 뭐 주민 간의 분쟁이 있다. 이럴 경우에 다 이제 관리받고 이제 분쟁 조정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야심차게 출범을 했으니까 잘 정비를 하고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천흥빈 서기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오보군수의 윤상득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작한 지는 한 7개월 됐는데요. 보통 이제 주로 이제 고양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열차 고객님인데요. 출장을 가거나 시간에 임박해서 갈 때 맞춰서 출발지까지 이제 도착시켜주는 경우인데, KTX 이용 고객이 행신역에서 보통 고양시는 출발하는데 출발 열차를 가세로 타셔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타서 잘 갔다 오고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카오 앱이 잘 돼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착자 목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율이 낮죠. 비어있는 시간이. 휴가지도 물론 더웠는데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부분이라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 택시를 탔는데 국제자하고 남자들과 나눠져 있잖아요. 장거리 고객이 많으시죠. 관광객하고. 그래서 효율이 좋다는 부분이죠. 올 여름 많이 더웠는데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가니까 충분히 힐링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또 재충전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고를 접하는 걸 보면 급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 유발 어떤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을 이제 시작한 게 향후에 개인 택시 부분을 하기 위한 가정의 일환으로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라든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사고로 유발되고 차분히 하다 보면 자기가 목표를 하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양보하는 마음가짐 지내시면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덥지만 다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득 기사님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뭔가 막 집착하지 말고, 순간적인 그 집착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더 빨리 가야 돼. 그 순간에 그 욱한 심정을 잠시 차분하게 좀 내려놓고 우리 유상득 기사님의 말처럼 좀 차분하게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운전한다면 서로 사고 날 일도 없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우리 유상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면서 이건 내가 꼭 말하고 싶었다는 것들 있잖아요. 제보하고 싶었던 것들도 좋습니다. 저희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이렇게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And I Love You So. 자, 돈 맥클린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어요. 잠시만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하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하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 행정 탐방합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의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바로 내일입니다. 9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은순 건강정책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5월이었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에서 또 지정된 후인 7, 8월의 흡연자 수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출입구별 시간당 흡연자가 39.9명에서 5.6명으로 무려 8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흡연자 수가 많았던 특히 삼성역 4번 출입구의 경우에는 221명에서 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했던 90개 출입구, 이제 상위 90개 출입구 중에서는 22개소는 흡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금연 준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86.1%나 감소했다는 건 놀라운 수치인데 예, 시민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게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흡연 실태 개선이 미미했던 출입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많은 흡연자께서 이제 협조를 잘해 주셨는데 아직도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시고 예. 또 간접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서 아직 그러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집단 흡연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도 있었고요. 일부러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피시면 그냥 여러분이 쭉 모여서 같이 피시는 그런 상황,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하철 출입구 주변 노점 상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금연구역에 이제 포함된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래갖고 안내 표지를 훼손하시는 사례도 수차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좀 미미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출입구를 대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하철역 근처에 보면 이제 10m 이내에 금연구역이다 해서 빨간색 글씨로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도 하고, 네. 버젓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단속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걸리는 건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주의하실 것이 저희는 이제 지하철 출입구 앞쪽만이 아니고 앞, 뒤, 좌우, 사방에 이제 10m가 금연구역인데요. 전방위적으로 10m. 네네. 이 안에서 흡연을 하시면
무조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금연 표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빨간색 안내 표지를 했는데요. 그 지하철 출입구 벽면에도 있고 계단에도 있고 그 10m 경계 부근 보도에 지금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안내 표지하고 주변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바닥에 붙어 있는 것 표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지나다니면서 그 훼손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글자 크기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좀 눈에 띄게끔 그걸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훼손된 것은 전담반이 있어서 그것을 그 확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티커라는 것이 그 이제 그 재질상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차가 올라가면 그러면 훼손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벽면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것들도 좀 더 크기를 확실히 해서 그 단속 당할 때 억울하시지 않게끔 억울하게 내가 못 봤다 이런 분들이 없게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9월에 구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계획을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요. 모든 단속 인력이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건데요. 한 단속요원 130명, 금연 지도원 250명, 자원봉사자 해갖고 이제 한 400여 명이 단속 인력이 이제 투입될 건데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야간과 지금 주말에도 주요 출입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자치구별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억울한 일이 없으시도록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겠는데 저희도 안내를 좀 철저히 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줄게요. 그거 딱 한 번에 걸리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아니면 좀 경고하고서 이렇게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은 9월 1일부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번에 걸리면 그냥 바로 과태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서울시 측에서도 좀 원활한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증진과 김은순 건강정책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吃饭了吗? 吃饭了. 네. 밥 먹었어요. 네, 我也吃过了. 참 요즘에 이 잠을 잘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어제 배웠던 표현도 잠이 부족해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네네네. 오늘 잠을 잘 잤거든요, 제가. 정말 개운합니다. 그래요. 네. 잠이 부족해. 일단 이거였어요. 그 쉐이 이게 잠이고 쉐이 더不够. 맞아요. 睡得不够. 睡得不够. 네. 이 더는 정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睡得够 이러면은 잠을 잘 잤다. 네. 충분하게 잤다. 잠을 잘 잔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그 전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전화 인터뷰가 그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런 표현은 진짜 꼭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많이 쓰는데요. 자, 한 번 더 말해주세요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再说一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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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짜이는 우리 짜이지엔 할 때 그 짜인데요. 짜이지엔. 그렇죠. 또 만나요. 짜이. 네. 이때 짜이는 다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또란 뜻이 있어서 다시 그다음에 슈어는 말씀 설자라서 말하다란 뜻이 있어요. 슈어. 그래서 짜이 슈어. 짜이 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네. 짜이 슈어. 그렇죠. 그다음에 한 번 뭐뭐 해보다 한 번이라는 그 횟수를 나타낼 때는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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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비엔 할 때 이는 네. 이를 말하고요. 네. 비엔은 번자예요. 한 번 할 때 그 번자. 근데 이 짜이 슈어 다시 말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약간 좀 반말 같죠? 네, 무리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럴 때는 네. 앞에다가 칭만 붙여주시면 돼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칭. 네, 그래서 请再说一遍 칭再说一遍请再说一遍칭再说一遍 이렇게 칭을 붙이면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 그러면 네. 칭만 붙여서 칭만 붙여서. 再说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请再说 해도 돼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네, 请再说 다시 말해주세요. 네, 근데 중국인들은 이비엔을 꼭 붙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请再说一遍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0233번님 이 시간에 꼭 운전해야 돼서 중국어 따라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줘서 참 좋습니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진짜 슈어 이비엔 뭐라고요? 네, 한 번 더 칭찬해달라고 제가 진짜 슈어 이비엔 오늘 배운 표현 따라해봤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특히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All for You 시스터 헤이즐이에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경기도로 가봅니다. 경기도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요즘 벌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벌초 같은 거 할 때 혹은 농작물 수확할 때 여러 가지 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최근 벌초와 농작물 수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걸리거나 또는 가을 나들이나 갔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쯔찌 가무시병이나 렙토스피라, 신증후군 출혈열들이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이런 감염병은 주로 9월부터 11월 사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전국에서 올해 들어 쯔찌 가무시병 환자가 926명, 또 신증후군 출혈열은 237명, 렙토스피라증은 61명이 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쯔찌가무시병이 무려 4.5배, 렙토스피라는 3.8배, 신증후군 출혈률도 2배 정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1월부터 합산한 것이고 이제부터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하는 때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벌초나 농작물 수확 작업을 할 때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몸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작업복은 별도로 보관하거나 분리 세탁하는 게 좋고요. 또 풀숲에 앉거나 눕는 것도 삼가야 되고 또 용변을 보는 것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겠죠. 또 작업이 끝난 뒤에 고열이나 오한, 부통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예. 보건당국은 또 올해 여성들이 이 같은 감염병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산시의 시화호 부근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이제 이게 3개의 정원으로 바뀐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안산시와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경기도내 8개 시군의 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지금은 사용이 종료된 곳입니다. 약 4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곳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 자리를 3개 정원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560억 원을 들여서 3개 각지의 식물과 나무들을 가져와 심어서 대형 정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5대륙의 식물로 꾸민 정원과 광장, 전망대, 환경교육시설, 또 숲속 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관이나 역사관을 만들고 정원 디자인 창업과 정원 관련 자재 판매 유통을 지원하는 센터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곳이 만들어지면 부근에 있는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화성 비봉 습지공원 등과 연계해서 연간 그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정원 에코벨트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나서서 체납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소액 체납자 전수 실태 조사반이 주인공들입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이 팀은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데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일반 시민 75명으로 출범한 소액 체납자 전수 실태 조사반은 그동안 성과가 나타나자 올해 3월에는 인원을 100명으로 늘렸는데요. 네. 이들이 그동안 거둔 체납액은 지방세가 81억 5천만 원,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20억 7천만 원으로 건수로는 14만 1,000건이 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들이 체납액을 무조건 징수하는 게 아니라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듣고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겁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고 또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일자리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데요. 예. 시는 이들이 징수 실적이 높이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확산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성남시는 이런 성과를 오는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에서 각국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오늘 끝곡입니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 하시는 분들, 자, 오늘 하루 일상, 꿈과 꿈 사이를 채워주는 그런 소중한 순간입니다. 행복하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